오늘은 최근에 제가 쓴 책 가운데 부도지 역법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연속되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할 아주 처음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역사와 현실을 보는 시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도지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 당장 국가적으로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나토 회의에 참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이제 역사를 보는 시각, 그때 제가 이제 이 격자 형식으로 봐야 된다. 여기 보면은 가로에도 당군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한국 이렇게 놓고 세로도 똑같이 당군조선, 삼국, 고려, 조선, 한국 이렇게 가로 세로를 똑같이 배열한 다음에 그럴 것 같으면 이 대각선에 보면 어떤 데는 뭐냐 하면은 뭐 삼국시대하고 현대를 비교해야 되고, 어떤 또 대통령의 나토 방문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그 시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나토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가장 그 최첨단의 우리 역사 아닙니까? 아주 그 상고 고대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토에 참가를 해서 중국의 이런 나쁜 의도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대사라는 관점에서 보할 때는 바로 뭐냐면은 나토에 참가를 해서 중국의 정책을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시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반대로 아주 우리 이거 현 시점, 현대사라는 시각에서 또 보자고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많은 그 수출에, 우리 수출의 거의 40%가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나토에 참가해서 이러한 중국을 건드리고 중국의 비위를 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즉 뭐냐면은 아주 우리 현대사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토에 참가해서 중국을 견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또 고대사의 시각에서 봐서는 중국의 이 역사 왜곡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나토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만 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어떤 고대사 시각에서 보느냐 현대사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이하게, 심지어 이건 뭐 진보 보수로 갈라진 도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이 격자 형식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사 하는 사람들은 고대사 시각에서만 그거밖에 모르고, 현대사 하는 사람은 현대사 그거밖에 모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심지어 어떤 데는 삼국시대와 현대사를 봐야 되고요. 이건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이 통일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이 통일, 이 시각에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맺고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대통령의 나토 이 방문을 보면서 제가 처음 모두에서 강의할 때 소개한 격자 이제 이 역사 사관을 다시 새삼스럽게 소개한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울 때는 바로 지금 here and now, 바로 여기 현재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부도지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역사를
봐야 현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생동감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사서 가운데서 이 환단고기와 이 부도지라는 이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고대사 혹은 초고대사에 관한 이 글들인데, 우리 그 한국 그 강단 학계에서는 뭐 위소운운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이 제야사학자들은 이거야말로 우리의 참된 진짜 역사다 이렇게 이제 대립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독특한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사학이나 이 제야사학이나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그 신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가짜고 조작된 거다. 그러면 신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허위 가짜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거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신화야말로 그 속에 참된 역사가 있고, 만약에 역사 고고학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 역사 문화를 마치 거기다가 큰 대못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못을 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에 그만 한 발짝도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뭐냐면 요사이 그 부도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마고성이라는 것이 뭐 파미로 공원 부근에 어디에 실제 소재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역사를 보고 그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대못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볼 것 같으면은 그러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진위 문제가 나오게 되고, 역사적으로 고정을 해보니까 고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기독교의 구약, 신약, 뭐 유교의 사서 삼경을 비롯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위서 아닌 문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문헌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각이 신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그 안에 있는 신화의 요소, 즉 신화소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보게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이 부도지 문헌은 범세계적인 그러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브라메덴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우리가 신화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지구촌에 있는 전 인류가 전부 다 하나의 공통 이념, 공통 사상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전 세계 인류들이 밤에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 막 아마 뭐 모여서 꿈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희한하게도 뭐냐면 아주 비슷한 꿈을 서로 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든 남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상관없이. 이게 바로 칼 융의 바로 그 무의식 원형 이론이잖아요. 꼭 마찬가지로 신화라는 것은 범세계적인 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부두지를 환단고기를 만약에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막 그 진가는 100배의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고학 역사로 그만 이 문헌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저의 강의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좀 이 수긍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도지, 특히 그 1장, 2장, 3장에 나타나는 그 초반에 그 얘기를 그 플라톤의 향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포지움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유래하지 않아요? 여러 지식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며, 그러니까 그게 잔치 회식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음식도 먹으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심포지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향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작물이죠. 그러니까 이 향연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주 참 그 재미있는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철학자들, 그다음에 뭐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할 것 없이 이 향연에서 자기들의 사상을 대부분이 많이 이제 도출해 냅니다. 바로 이제 이 향연은 플라톤이 쓴 것이지만 향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은 신화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를 뽑아내고 부도지의 신화적인 요소를 뽑아낼 것 같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앙상블이 될 정도로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재 사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발견된다고 하는 그것이에요. 먼저 이제 이 실감나기 위해서 오늘날 그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거, 페미니즘, 페미 문제잖아요. 예. 지금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힌 사건이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의 진보,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진보 이 학자들은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이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젠더 문제와 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팬더 문제, 이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슨 뭐 이대남이다, 뭐 개딸이다 하면서 이런 이게 뭐 정말 이게 성의 이 문제로 그냥 이 정치권도 이렇게 갈라진 상황이 아닙니까? 인간의 이 성행위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흔한 보편적인 것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헤테로섹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이제 이성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성애에서 당연히 호모섹스, 동성애가 가능한 거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테로섹스에 대해서 호모섹스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asexuality, asexuality, 혹은 또 뭐 에이스라고도 부릅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성애주의자들의 아주 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동, 무의식적인 이러한 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asexuality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이섹슈얼리티가 있습니다. 이 양성애예요. 그러니까 양성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남자나 여자애들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뭐냐면 이성애, 동성애, 무성애, 그다음에 양성애, 이 네 가지 종류가 다 있고, 주로 뭐냐면은 이성애가 너무너무 많은 8,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성애주의자들이니까 그다음에 많은 게 동성애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양한 성 이해는 그것이 사회 보편적 가치가 아니니까 이 숨어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이런 성에 대한 개념이 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모두에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마고에 볼 것 같으면 1장에는 마고라는 분은 우리 마고 할머니라고 하듯이 분명히 여성인데 어떻게든지 남자 없이 궁희와 소희라고 하는 두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그러니까 헤테로섹스,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이 생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마고에는 초장에서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성애도 아니고, 동성애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성애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바이섹슈얼리티와 비슷한 양성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와 남자 사이에 애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부도지를 펴면은 처음에 여자가 두 딸을 낳는다. 이걸 이제 과학적, 합리적 이런 판단에서 주로 강단사학자들이 이건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신화적인 가짜 얘기다. 근데 바로 신화에서 가능하고 우리의 사회에서 표면대에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현실 사회도 엄연히 뭐냐면 양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러한 신화서로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부도지를 읽는 분들은 초장에서부터 이건 가짜 문서다 이렇게 접어주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부도지를 갖다가 역사 고고학적으로만 관찰을 한다면 그 부도지에 처음에 나오는 이건 신화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니까 이건 제쳐놓고 보지 말자. 그러니까 마고성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알아보자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말씀드리려는 플라톤의 향연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그 부도지 이제 다음 장에 이어지는 장에서는 여자가 여자를 낳고 그다음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생식이 이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톤의 향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뉴고 중요한 토론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이어져서 인간 창생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는 이 얘기 스토리로 이어진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로 이건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이창구 박사님이 만든 도표인데 보시면 이제 마고가 궁희와 소희를 낳고 또 궁희는 항궁씨와 청궁씨를 낳고 소희는 백서씨와 흑서씨를 낳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볼 것 같으면 지금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궁희와 소희인데 그 밑에 이제 남자들이 나오면 천상 그 다음에 그 헤테로섹스 이성애를 하려면 자기 어머니와의 이 관계를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면 이게 이제 가족제로까지 번져지는 거예요. 근친혼,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다처 일부제 같은 다양한 가족제대. 그럼 우리는 지금 일부 일처제만 사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다처제 같은 거, 다처 일부제 같은 이런 그 사회 풍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도지의 이러한 신화소 속에는 우리 문화 형상, 사회 형상 속에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부도지를 만약에 헤테로섹스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즉 이성애적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건 허구적인 동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화소적 접근을 해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부도지에서 무궁무진한 우리의 그 문화소, 철학소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플라톤의 향연으로 들어가서 이런 그 동성애, 이성애, 그다음에 무성애, 양성애 이와 같은 다양한 우리 인간의 젠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의 뭐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인가 이렇게 두 남자를 놓고 소희가 또 이렇게 낳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여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부도지의 이 가계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오늘은 알아야 될 것은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여자가 배우자 없이 마고가 배우자 없이 딸을 둘 낳느냐? 딸은 또 남자가 없으니까 또 거기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뭐서 이 그 자웅동체적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는 것이 이 자웅동체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체 속에 남성, 여성가 다 있다고 하는 그거 없이는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또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냐고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 문화소들은 다 그걸 갖다가 신앙으로 믿으면서 왜 우리의 부도지에 이것만은 갖다가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전인자에서 이게 이제 이 빨간 거, 이 파란 거, 얘는 이제 이 빨간 거는 여성적이고 파란 건 남성적이라고 할 때에 이런 유전인자들이 이렇게 이제 결합되는 거 여기 볼 것 같으면 끝에 가서는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이런가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빨간 것만 있고 파란 것만 있고 빨간 것만 있고 파란 것만 있고 빠른 것만 있는데 뭐 딴 거 볼 거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 미시 세계의 DNA 속에로 들어갔으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거시적인 이런 신화소하고 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남여여에서 남녀 남녀 여남 여남 이렇게 이제 이게 발생한다고 하는 그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대 문헌들이 이런 뭐 초현대 이런 DNA 이론을 알고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바이섹슈얼리티, 헤테로섹슈얼리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플라톤의 이게 이제 향연에 나오는 얘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뭐 너무 유명하니까 이걸 이제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읽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심포지움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건데 골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416년, 지금부터 한 뭐 2,500여 년 전이네요. 그 아테네의 비극 작가, 아테네에는 어떻게든지 그 비극 작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비극 작품들이고, 그 뭐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도 전부 다 이 아테네 이 비극 작품과 이제 연관이 돼 있죠. 비극 작가인 아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 비극 작품 콘테스트를 했어요. 아마 작품을 이제 이제 이 출품을 했더니 그것이 당선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당선이 돼서 그 아가톤이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바로 심포지움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서 파이드로스, 아리스토파네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알케아피데스, 그다음에 뭐 플라톤 등 8명이 참가했다. 여러분 이게 소크라테스와 알케아피데스는 소크라테스 선생이고 그게 애제자가 알케아비아데스인데 이 둘은 동성연애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이트나 그 라캉의 현대 정신분석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뭐였는데 각자 뭐냐면은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에로스란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뭘 얘기하냐면은 안드로기노시스를 소개를 해요. 안드로기노시스란 건 뭐냐면 안드로라는 말은 남자란 말이고 기노스라는 말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기노시스니까 두 말이 합쳐져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웅동체. 그러니까 한 몸에 여자와 남정, 융에 말하면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역겹다 할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플라톤의 이 향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뭐냐 하면은 그 마고의 이 마고가 어떤 면에서 안드로기노시스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한 몸 안에서 임신이 가능하여서 궁이와 소위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고 그러니까 부도지 1장은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플라톤의 향연의 주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몸에서 이 양성이 자웅동체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말이 이제 이 심볼론이다. 심볼론.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것, 그걸 두 개를 갖다가 심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이제 뭐 쉽게 뭐 금방 동양 우리들은 여기에서 음과 양, 어떤 음과 이러면서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식으로 역으로 얘기하는데 음양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여러분 그 슈레크라고는 영화에 볼 것 같으면 보통 이제 그 이 뭐 왕자와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아주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왕자가 나타나서 이제 구해진다 하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헤테로섹스적인 이성애적 개념에서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 그러니까 약한 여자를 왕자가 와서 구해준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류를 이룬 건데 이 슈레크라는 것은 아주 그걸 뒤집어서 이 공주가 무슨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한다 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페미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옆에 이제 이 그림 오늘은 바로 이제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밑에는 사람의 얼굴이 하나인데 하나인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드로기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남자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수염이 달려 있는 건 남자를 상징하고 바로 이제 이 수염이 없는 것은 이제 이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드로기노시스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한 몸에서 바로 자웅동체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그 하나로서의 그 존재는 그건 뭐냐 하는 그걸 이제 남자로 볼 것이냐 여자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